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아, 네. 우리 PD님도 정말 끈질깁니다. 왜요? 120만 요정을 네.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쵸. 강조를 하세요. 지금 116만이네요. 네, 얼마 꼭 남지 될것 않았습니다. 네. 예, 117만 언제 되나 우리 PD님 계속 보고 계시다. 아니 이거 구독자 늘어난다고 누가 이동감 막아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죠, 우리 구독자님께서 네. 아주 공정하고 네. 엄정한 심적인- 공영방송을 만들기 네. 위해서 네. 다 응원군이 되주실 거라고. 심적으로 믿습니다. 힘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네. 오윤혜 씨가 본 오늘의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앞에서 임경빈 기자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양파남 이동관 씨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서 얘기한 대로 극우매체 기자, 이분이 뭐 분신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뭐 돈을 준다 이런 것들을 언급했었던 극우매체 기자 소송을 지원했다라는 의혹과 더불어서 네. 이 학폭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동강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고가 지난 2012년 학폭 신고를 받고 이 후보자 아들에게 전학을 권고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결재 문서를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14일 한겨레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하나고 답변 자료를 보면 하나고는 2012년 이 후보자의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폭 사건을 담임 종결 처리하고 전학 공고에 내보내면서도 관련 결재 문서는 남기지 않았다고 답했는데요. 앞서 이 후보자는 당시에 학교 선도위원회, 지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아들의 전학 조처를 결정했다고 거짓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실제 하나고 내부에서는 전학 조처를 결정하는 서류가 남기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이뤄졌음이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이거 처음에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본인은 억울하다 그랬어요, 사실은. 전학 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다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그냥 전학 조치를 학교 네. 선도위원회 전학 조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이걸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정을 못 해요. 누구를 전학시켜라 마라 이런 거 결정 못 해요. 아, 그래요? 그 이거 예.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전학 보내고 이러는 거는? 뭐 이런 것도 학폭위가 열려야 할 수 학폭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심지어는 선도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 약식조차도 열리지도 않았고. 열리지도 않았고. 네. 그럼 도대체 학교 선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네.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장경태 의원실 통해서 한겨레 신문이 확인한 거는 네. 그럼 선도위원회 말고 공적 결정 과정이 뭔가 문서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공적 결정 과정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학까지 갔는데?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동관 지금 후보자가 네.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김승유 당시 이사장 하나고등학교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네. 처음에는 전화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근데 김승유 이사장이 전화가 왔는데 전학을 기말고사 시험 보고 나서 가면 안 되냐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 여기서 치고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말이 그것 다른데? 자체가 말이 달라요. 뭘 달라요.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건 이동관. 요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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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이사장한테 전화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너무 이상하죠. 김승유 이사장이 네. 아니 그거 뭐 이동관 씨가 이런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내가 교장한테 물어봤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아니 어떤 평범한 부모가 이사장에게 시험 보고 전학 가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네. 전학을 나중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요청하는 것도 정말 이상하죠. 네. 그런데 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취재를 하거나 하면 네.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은 이렇게 변화하죠. 피해자도 더 이상 피해자라고 피해 학생도 더 이상 피해자라고 불리는 것을 원치 않고 이미 다 학생들 간에 합의를 잘했다. 잘했다. 오. 자꾸 네. 개인의 상처를 다시 되짚어내지 마라. 네.
근데 우리 인권 침해다. 우리 이런 피해자에 취지로 대한 얘기를 얘기를 하세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게다가 하나고는 해당 사건을 담임 종결 사안으로 처리를 했는데 보니까 이거 기본 지침이 있더라고요. 네. 상담도 해야 되고 무슨 하나도 안 학생 했어요? 이런 것들을 전혀 대응한 바가 없다. 심리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이 다 실시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예. 아예 없는 일처럼 없는 돼버렸어요. 일로 한 거예요. 없는 일로. 원래 피해자들 심리 상담도 해야 되고요.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해야 돼요. 근데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너무 치밀하게 느껴져요. 처음부터 없는 건지 없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하지만 끝까지 파야 된다. 왜냐?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잖아요. 법과 교육부의 방침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네. 피해자가 최소한 2-3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최소한 한 2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네. 지금 학생들 진술서나 저는 저를 더 이상 피해 학생으로 부르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썼던 진술서를 보면 2-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 이분들이 어떤 마음일까 무척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요. 네. 한 학생은 나는 더 이상 피해 학생이라고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지금 성인이 됐을 텐데 이제 30 가까이 된 성인이 네. 됐을 텐데 그죠. 이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을까? 아. 이렇게 권력이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 학창 시절에 끝났을 줄만 알았던 그런 참혹한 현실이 다시 10년이 지나서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 기득권으로 왔을 때 그 공포감. 너무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제도이긴 합니다. 이거 사면제도. 네. 이번 강복절을 맞아서 윤 대통령이 정치인, 경제인 등은 특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논란이 된 인물들이 많은데 군 관계자들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사면을 받았어요. 보니까 사면받은 군 관계자 6명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 경제 형편, 사생활을 무단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이제 징역 1년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6명 중에 지금 5명이에요. 그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이 사람 한 명밖에 안 밝혀졌어요. 소강원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국방부는 이거 사회적 통합이다. 이들이 연루된 사건을 넓게 보면 국정농단 사태의 일환인데 지난해 말 봐라. 국정농단 관계자들 대거 사면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정당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네. 이 소강원 씨가 어떤 사람이냐. 네. 이분이 세월호 사찰했던 사람이고요. 유가족들. 예, 유가족들. 세월호 유가족들. 그래서 실형을 받았죠. 네. 예. 그리고 또 결국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미국에 가서 있다가 자진 입국했죠. 네네네네. 예, 그래서 구속됐죠. 근데 보석으로 풀려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네. 그때 그 조현천 씨와 같이 개헌 문건 작성 2016년 이때 네. 개헌 문건이 작성됐다고 해서 군인권센터 등에서도 폭로했던 네. 말하자면 촛불 집회가 지속되거나 또는 탄핵과 관련돼서 이게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몰려들 거고 그러면은 계엄을 선포해야 되고 그래서 탱크를 어디다 배치하고 이런 계엄 문건이 작성이 네네네네. 됐었어요. 이 사람 처벌 안 받았잖아요. 예. 네. 그때 왜냐하면 기소를 뭘로만 했냐면은 당시에 이런 계엄 비밀 문건을 작성을 하면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돈을 타서 썼어요. 예. 그래서 무슨 뭐 매식비, 식비 뭐 이런 거 타서 써서 허위 공문서 작성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계엄 문건 작성을 하면서 따로 TF를 만들어서 따로 별도로 비밀팀을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여기서도 대해서는?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돈을 계엄 문건을 작성하는 비밀팀 운영 비용이 아니라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거는 뭐 착각할 수 있었고 기재하는 방법이 네. 바뀌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돌아왔죠. 네. 그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개헌 문건 관련돼서 이제 재판이 시작돼요. 그러고 나면 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같은 경우는 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의 공모 여부에 따라서 개헌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또다시 수사를 받고 또다시 기소 가능성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 사면해줘요? 사면을 해줬는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국민의힘에 국방개혁 TF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던 분이세요. 이 사람이요? 예. 소강원 씨가. 예,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하게 국방개혁 TF와 관련해가지고 네. 국방개혁과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던 분들인데 네. 대통령의 국방개혁 TF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무사의 사실상 부활입니다. 아니 지금 29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비참한 세월호 사건에 그럼 누가 제대로 처벌받은 책임자 누가 있습니까? 다 풀려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 일단 뭐 잡혀 들어갔다가도 다 풀려났고 심지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보석으로 지금 현재 나와 계시다. 이 사면제도의 취지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기득권들이 어떻게 서로 봐주기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 전 참모장뿐만 아니라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도 사면됐습니다. 세월호 사찰에 연루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이 대거 사면 명단에 이번에 포함된 겁니다. 국정농단은 없었던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3부에서는요. 장해찬 그리고 용해인 두 사람의 최근 그 잼버리 네.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8.15 대통령 기념사 관련된 이야기 릴레이로 연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